네, 경제 라이브입니다. 경제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들은요,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값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금값이 또 다시 사상 최고치입니다. 금반지 한 개가 70만 원을 또 넘었습니다. 네, 금 가격이 다시 또 오르고 있습니다. 잠시 조금 주춤하나 했었는데요. 한 지난달 말부터 다시 오르는 것 같아요, 교수님. 사상 최고치라고요? 네, 맞습니다. 올 한 해만 해도 지금 금값이 한 37% 정도 지금 오른 상황이고요. 네. 이제 금값 올라가는 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올라가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트럼프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지금 전 세계 경제에 드리워져 있는 상황. 네. 여기에다가 사실은 좀 구조적인 문제도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최근에 전 세계를 보면 국채 금리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아마 이전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막 갖고 있었던 국채들이 점점 이제 인기가 없어지고 요것들을 금으로 이제 갖고 있으려고 하는 그 중앙은행들의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싱가포르 중앙은행도 그렇고요. 중국 중앙은행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채권 대신에 금을 사려는 중앙은행이 있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원래 안전자산을 중앙은행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채권들에 대해서는 국가들이 너무 채권을 많이 발행해서 이거 나중에 채권을 못 갚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금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 이것도 또 금값을 밀어올리는 이유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그 금값은 뭐랑 또 반비례하냐면 미국 금리랑 좀 반비례하거든요. 네. 미국 금리가 좀 떨어지면 전반적으로 금리를 지급하는 채권 같은 것들이 인기가 없어지고 아무래도 금을 좀 더 갖고 있으려고 하는 모티브가 생기거든요.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 모드로 곧 들어갈 뭐 그럴 예상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금값을 좀 밀어올리는 최근의 현상을 또 추동하는 요인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지금 인하할 것 같으니까 네네. 오히려 이쪽으로 금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려는 네,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시장은 선반영이니까. 선반영이니까. 네. 금반지 보니까요. 지금 70만 원이 넘었어요. 금반지 하나 가격이요. 우리나라 예전에 올 초에 잠깐 막 급등 금값이 오르고 이랬을 때 김치 프리미엄이다 해서 금반지, 돌반지 가격이 많이 올랐었다. 다시 또 내려가는 듯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오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금반지 하면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얘를 돌잔치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네, 선물이잖아요. 선물이었죠. 선물인데 이제 부담이 된 거죠. 부담이 된 거고 보통 우리 직장에서도 저희 학교에서 그렇습니다만 이 승진이 이제 이 재임 기간이 있으면은 네. 10주년, 20주년 되면은 이렇게 선물을 줍니다. 금으로 예전에는 금으로 줬었죠. 줬었는데 네. 지금은 다 이제 그게 금이 없어지고 뭐 상품권이나 이렇게 현금으로 바뀌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이제 금값이 급등하면서 우리 일상에서의 어떤 그런 변화죠. 그런 선물에 있어서의 금에 대한 어떤 그런 선물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담이 커지고 그래요, 있다. 맞아. 돌반지 선물 받을 때는 3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불과 한 2, 3년 전만 네. 해도. 근데 다시 친구 돌잔치에 선물을 하려고 했더니 70만 원이에요. 이거 고민이에요. 70만 원 이거 다시 돌반지로 줘야 되나 아니면 돈으로 줘야 되나 막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다 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 사실 이게 금값이 올랐다 해가지고 이 금을 안 하고 뭐 현금을 한다든가 하기에는 또 그 가까운 사이인 경우에는 그게 또 그렇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금으로 선물할 수밖에 없는 그 대신에 이제 조금 한 돈 줄 걸 반 돈으로 줄인다든가 이렇게 하겠죠. 그런 또 트렌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올 초부터 계속해서 금값이 오르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좀 그만 오르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또 투자하는 사람들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 투자하는 사람은 계속 늘었다고 해요. 보니까 골드바 같은 실물 금 투자뿐만이 아니라 골드 뱅킹도 많이 늘었다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는 골드 뱅킹? 그리고 이게 이제 세대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골드바는 최소 금액이 한 100만 원에서 이제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한 골드바 하나 금액이 꽤 비싸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골드바가 최소 이제 10g 단위인데 네. 지금 금값을 계산해 보면 사실 이거 100만 원에서 1억 원이라는 숫자가 그렇죠. 또 젊은 층에게는 조금 어려운 숫자일 수 부담스럽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골드바는 주로 그 고령층에서 상속등을 이제 모티브로 주로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젊은 층은 이제 골드 뱅킹이라고 해서 이 골드를 그 뱅킹을 통해서 그러니까 계좌를 틈으로써 그 금을 아주 소량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래서 0.01g 단위로 가질 수 있는 이런 골드 뱅킹 0.01g 네. 단위로도 가질 수 금을 갖고 있을 수 있는 통장이군요. 네, 통장이 네. 있는데 네. 이 통장이 올 1월에 잔고가 이 3개 은행들 우리나라 국민은행이랑 신한, 우리은행의 3개 은행의 잔고를 봤더니 골드뱅킹이 한 8,300억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8월 되니까 1조 1,300억 원. 그래서 한 올해만 해도 올 상반기만 해도 한 30% 넘게 이게 그러네요. 잔액이 네. 증가한 그런 모습입니다. 올해 금 투자하신 분들은 그래도 꽤 쏠쏠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보니까 금 펀드 수익률을 봤더니 두 자리 수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금값이 오르니까 펀드 수익률도 많이 올랐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보니까 올 연초부터 지금까지 국내 주요 13개 펀드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네. 자료를 보니까 지금 한 27% 정도 수익률이 올랐다 그럽니다. 근데 지난 3년간 누적 수익률을 보면은 거의 90%가 넘는 걸로 나옵니다. 3년 내내 올랐군요. 네네. 이렇게 이제 수익률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들은 금에 대한 투자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금 ETF도 있었어요. 사실 금 투자 어떻게 해야 되냐 궁금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사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거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ETF 수익률을 봤더니 이건 또 더 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ETF는 우리 이제 자산에 대한 이제 투자인데, 네. 근데 이 펀드 운영이 뭐 예전에는 주로 지수 펀드라든가 주가 지수 펀드 이런 거에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 자산에 대해서 지금 금값 선호, 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니까 네. 사실 우리가 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국제도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난 연말부터 우리는 비상계엄 사태가 터져서 계속 국내 정세 불안감이 있었고 네. 지금도 또 뭐 여러 가지 여야 대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금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 식지를 않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금 ETF에 대한 어떤 그런 투자 열풍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물론 뭐 금이라는 게 계속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투자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은 지금 커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입니다. 보니까 지수를 한 2배 추종하는 ETF 레버리지 상품이 있었다고 해요. 2배 오르는 거죠. 금이 하나 오를 때 2배로 오르는 네. 거 64%나 올랐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좀 레버리지 상품은 좀 위험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레버리지 상품들은 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뭐 그 위험성을 감수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또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또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지금 혹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꼭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망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제 전망은 아무도 안 믿으실 것 같으니까 예. 제가 오기 전에 여러 기관들의 전망을 좀 모아봤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당분간 오름세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동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정책적 불확실성,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질까요? 아마 트럼프 임기 내내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채에 대한 수요, 전 세계 국채 수요 조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구조적인 것이라면 이런 흐름들은 앞으로 좀 추세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 금에 대한 선호는 결국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골드만삭스 보고서 아침에 어제 나온 건가요? 봤더니 뭐 5,000달러까지 얘기한 것도 있어요. 온스당. 이 정도까지 봐도 되는 거예요? 이건 좀 물론 너무 뭐, 심하죠. 예. 네. 물론 뭐 그 전망을 그대로 이제 바로 믿을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는 최근에 지금 가장 이제 또 한 이슈 중에 하나가 북중로의 동맹이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 신냉전 체제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상황이라서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는 이상 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은도 확인해 봤더니 많이 올랐어요. 은 가격 오른 거는 어떻게 해석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뭐 금에서 은으로 수요가 조금 옮겨가는 걸 수도 있고요. 금이 너무 비싸지면 은으로 좀 수요가 옮겨가는. 요거는 이제 투자로서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은은 네. 금이랑 다르게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은은 산업재로서의 역할도 가집니다. 저희 왜 다이아몬드 같은 거 자를 때 너무 단단하니까 이걸 네. 은 같은 걸로 자르거든요. 그래서 산업재로서의 수요도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은이 조금 더 금보다는 이 실질적인 가치가 좀 있는 것을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투자재로서 또 산업재로서의 가치 뭐 그런 부분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